민주당 전당대회 향방은 네. 전직 대통령들과의 대화에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정청래 대표를 버렸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 안에 있는 실질은 뭐냐, 문조로 시작하는 조어에서 네. 문을 분리해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의도해서 이 회동을 기획을 했을 거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 의도를 모를까, 그동안에는 성사되지 않았던 회동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는 응해서 나오면서 청구서 1번으로 제시해야 될 대상은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니고 조국 전 대표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세요. 진짜 전쟁 시작. 자, 어제 이제 김 전 총리 국회 입성 보니까 발목에 이만한 족쇄 차고 있다가 딱 푸른 것처럼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청와대를 마치 진즉에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처럼. 돌아오자마자 상임 고문단 뭐 이렇게 만나고 캠프 진영도 짜는 중이라고 하고, 전대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좀 빠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적정한 속도대로 좀 가는 것 같으세요? 뭐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등판할 거라는 건 만천하가 다 알고 있었던 기정사실이죠, 일이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빠르고 늦고를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예정된 방향과 속도대로 가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이고, 다만 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관해서 지금 뭐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밖에서 보는 시각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충청권을 먼저 한다고 충청 출신 후보가 뭐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누리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뭐 호남이 권리당원의 30%라면서요. 네. 그러면 어차피 호남이 분수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미국 그 대선 경선할 때 네. 맨 처음에 열리는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를 많이들 그 방향타로 주목하지만 네. 실제 이제 승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슈퍼 화요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대의원 당원이 많이 걸려 있는 데를 한꺼번에 여러 주에서 네. 그 예비 경선을 할 때 네. 그게 결국은 미국 대선 후보를 뽑는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충청을 먼저 한다고 해도 사실은 호남의 권리당원이 30%가 걸려 있으니 뭐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에서 진다고 꼭 본선을 못 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그거 같아요. 불만의 요체가 이제 충청으로부터 시작해서 호남이 거의 끝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하고 이제 본 대회 네. 이렇게 이제 일정 짠 거에 대해서 그 뭐 후보 측의 소통 없이 네. 일단 뭐 과거에 소통이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은 네. 각 후보 의견 수렴 없이 그렇게 정했고, 호남에서 보통은 이제 호남은 좀 중반에 하거나 초반에 하거나 네. 그런 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나 네.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거나 네. 뭐 동에서 서로 가거나 이런 방향성이 있는데, 네. 충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려갔다 올라가는 건 이제 거의 사실상 처음이라 네. 이건 뭔가 이제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준희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행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서 뭐 네. 회의 하자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위원장이 안 계실 때 이렇게 결의가 급하게 된 게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같아요. 호남에서 만약에 초반에 승부가 좀 이렇게 벌어지면 네. 만회가 안 되잖아요. 네.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좀 그 승부처를 뒤로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 충청이 유리해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아. 일단 호남을 뒤로 최대한 미루는 게, 네. 아니 만약에 호남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가 됐죠. 이제 전 총리 쪽에 우세한 결론이 만약에 나버리면은 그 뒤는 그냥 전당대회는 보남 하나 끝인 거예요.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 두렵겠죠, 그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이래나 저래나 큰 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네. 왜 저걸 예민하게 반응하지, 본인에게 득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본인이 김민석 총리. 네, 김민석 네. 총리에게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걸 예민하게 반응하면 보는 사람들이 김민석 전 총리가 충청에서는 많이 불리하네. 불리한가 보네,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으로 만약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호남에서 먼저 하면 네. 저는 거기서 송영길 전 대표의 득표율이 꽤 나올 거예요.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역을 여러 곳에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3위로 계속 처진 상황이다. 네. 그러면 호남에서 높은 득표율이 나올까요? 그걸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 유불리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많은 권리당원들은 보면서 충청에서는 많이 불리한가 보네, 이 생각만 점점 굳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김민석 전 총리도 총리직 할 때도 호남을 많이 챙겼고, 정청래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호남이 킨 거예요.
이번에 전대에서는? 30%나 되면은 그걸 무시 못하죠. 음. 예. 그리고 1인 1표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호남의 비중은 더 커졌다고 봐야 돼요. 네. 과거에는 대의원표가 15%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권리당원 표와는 상보적인 기능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 호남이 어떻게 보면은 인구 비례하고는 무관하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훨씬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있어요.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권리당원 득표율이 전국에서 66.49%였어요. 네. 그런데 호남에서 66.48%입니다. 네.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어떤 그 분포는 네. 이념적인 게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이 훨씬 더 정청래 대표를 선호하고 있고 네. 그 비중이 절반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명청대전이 처음에 출발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정청래 대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발신하면서 당무개 입성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이제 요 부분에서 전 참 유시민 작가가 뭐 본인의 그 원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당히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호남에 계신 분들이 그 권리당원 분들이 투표를 할 때 정청래 대표에게 표를 주려면 네. 대통령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네. 우리 당원들은 지금 대통령에 동의하지 않아. 네. 그 방향 틀렸어. 네. 이쪽으로 돌아와. 네. 라는 약간의 심판 정서가 있어야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그래야 정청래 대표를 찍어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네. 심 작가가. 네. 근데 호남에 계신 분들이 권리당원 분들이 아무리 뭐 김어준 뉴스공장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당원들만 모아봤을 때 그런 정서가 강하진 않아요. 지금 네. 대통령 혼내야 되겠다. 네.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하냐. 네. 정청래 대표를 왜 이렇게 핍박해 당무 개입하고 그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구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다스베이다에서 첫 방송 때 대통령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잘못하고 있다고 바로 잡아야 된다. 자신감이 좀 지나친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거를 동의할 권리당원이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뭐 한 달 뒤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권리당원들의 마음이 대통령 집권 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그 대립각으로 가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는 좀 말은 뭐 이재명 원보이스 어쩌고 얘기하는데 행보는 전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비토 정서 더 커질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 기사를 이렇게 쭉 팔로우를 해보면 당심은 정청래, 그 다음에 뭐 전국민심은 김민석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당심 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여론조사 당대표 적합도를 보면은 당심은 김민석, 그렇죠? 당심은 김민석, 전국은 정청래로 나오고 또 2,000명 대상으로 전국 조사하면은 정청래가 앞서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조사가 아니라 전국민 조사면은 네.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정청래 전 대표가 되는 게 역선택이 유리하다고 있었다? 판단하죠. 아.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국민의힘 패널들이 똑같아요. 무조건 정청래가 열리면 정청래 화이팅 했잖아. 정청래 화이팅이라고 지금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장동영 화이팅 했던 거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장동영 화이팅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네. 근데 그건 자명한 거죠. 이제 이 대통령의 정권이 매우 흔들릴 거다. 네. 분당될 거다. 네. 정청래가 되면 다 그렇게 전망하시잖아요. 아니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느 정당이나 다 주류 비주류가 있지만 네. 대통령이 속한 계파가 비주류가 됐을 때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게 우리 정치의 법칙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네. 상당히 강한 원심력이 민주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당심 70, 민심 30이잖아요, 전대를.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으세요? 아니 원래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했는데 네. 지금은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 투표율이 30%대가 많아요. 투표율이 낮아. 네. 투표율이 낮은데 어떤 집단에서 딱 결합된 네. 아주 단단하게 결합된 어떤 집단이 충성심 높게 투표에 와 하면은 네. 이 1인표가 문제가 아니고 투표율 낮은 게 문제예요. 네. 투표율이 낮으면 동원할 수 있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네. 결국에. 근데 지금 분위기가 권리당원을 다 화나게 만들어 놓고 네. 난 들어서 투표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버려야 되겠어. 누가 됐든. 분노 어느 투표. 쪽이든. 네. 분노 투표를 하게 만들어요. 자꾸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1인 1표제를 하더라도 정 대표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이게 지금 뭐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전대 룰이 뭐 지금 뭐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의원도 좀 전대 룰을 좀 바꿔야 되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1은 1표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없겠죠.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한 달 반 남았는데 네. 뭘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룰대로 가는 거고,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향방은 네. 어제 이제 전직 대통령들과의 대화에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정청래 대표를 버렸느냐,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이제 멸칭 이야기를 하다 넘어왔는데, 그 멸칭을 앞으로 쓰지 말기로 하자, 이건 명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반대를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것에 대해서 토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외피는 그렇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실질은 뭐냐? 네. 원래 그 문조로 시작하는 조어에서 네. 문을 분리해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 조어를 쓰지 못한다는 네. 거죠. 사실 그걸 의도해서 이 회동을 기획을 했을 거고, 네. 그러면은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 의도를 모를까? 네. 그러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회동의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해설을 할 때 그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성사되지 않았던 회동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는 응해서 나오면서 이런 속내를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지금 그 청구서의 1번으로 제시해야 될 대상은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니고 조국 전 대표예요. 본인의 원픽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머지 어디까지 버릴 수 있었을까를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카드를 내놔야 되니까 내가 버릴 카드, 이건 가져가야 될 카드,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반대급부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사실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부분으로 대화의 초점이 모아졌을 개연성이 있지 않겠나. 만약에 송변의 그런 분석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송변의 분석이 맞다면 근본은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인데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정청래 대표를 손절한 부분은 고민정 말씀드렸던 네. 고민정 의원의 행보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정사실로 다시 받아들이고 있어서 네. 흐름에 이제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좀 집착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하고 또 달라지는 뭘까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치 일선에서 나는 물러나 있고 그냥 무슨 어디 뒤에서 조직화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왜 네. 나를 그렇게 자꾸 어떤 계파의 수장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느냐. 네. 정치 일선에 난 나서지 않는데. 네. 근데 뒤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도 나는 참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제발 좀 넣어주세요. 그걸 만약에 그걸 알려진다면 네. 그게 진실이고 외부에 알려진다면 또 민주당이 막 어마어마한 또 분쟁이 생길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부채의식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갚아줘야 된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왜 정치의 영역에서 그게 돼야 되느냐. 왜 정치인이 돼야 해요? 그게 명예회복인가요?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길도 많아요.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뭐 학자 출신이니까 학자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고, 검찰개혁을 위한 전문적 연구를 하는 것도 방법인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는데 반드시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야지만이 조국에 대한 빚을 갚는다? 그 왜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느냐, 전 대통령이. 이게 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고, 공천을 준다 한들 되겠느냐. 조국 전 대표께서 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 무리하게 그렇게 하다가는 민주진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네. 재건축을 안 하면은 기존 아파트가 타이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알겠습니다. 그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임식 전날이었죠. 오마이뉴스 TV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정 전 대표를 지칭한 거죠.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 그런 필요성을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보다는 좀 다른 색깔과 역량, 스타일을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거는 이제 두 대통령의 만남이 이전에 있었던 김 전 총리의 발언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총리하고 굳이 당대표할 필요 있냐? 이게 또 이제 반격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연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는 연임 도전이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 해왔는 거 수고하셨는데 똑같이 또 하면은 조금 국정 2년차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네. 수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국무총리 하다가 왜 당대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는 감정이 좀 그렇죠. 앞선? 예, 그거는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두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 멸칭도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전쟁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청래, 김민석의 그다음에 송영길까지 해서 이 세 명의 기존에 있는 당권 경쟁,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를 앞둔 그 이 세 사람의 그 전쟁의 강도라고 해야 될까? 그건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으세요? 오, 정말로 내전 수준의 이전 투구로 전개될 거예요. 어제 왜냐면 그 대통령의 만남이 아니, 그럼요. 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뭔가 화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이지 네. 그 본질적인 어떤 그 갈등 구도가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패배하면 그 다음에는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네. 사생결단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같은 날도 메시지가 뭐 뿌리를 자르면서 네. 뭐 할 수는 없다는 네. 식으로 나왔는데 네. 그 말인즉슨 누군가 뿌리를 자르려고 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강도가 결코 낮아질 것 같지 않고 다만 이제 김민석 전 총리는 도전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메시지를 좀 더 날카롭게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 최민희 의원한테 바로 한 방 맞았잖아요. 네. 총리 하셨던 분이 왜 당대표는 해야 되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말하기가 마땅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자리가 총리잖아요. 네. 내각을 통할하는데 현직에 있으면서도 내가 당대표의 로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게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본인이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실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말고 네.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런 걸 말해도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는 결국은 파묘 일색이 되고 네. 거기에 미래를 향한 메시지들은 다 떠내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뭐 2009년 5월에 어디 있었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은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도 뭐 새천년 NHK, 후단협 이런 얘기가 것부터 다 계속 나오지 나오겠죠.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게 결국 뉴미디어 역할이 중요해요. 이 판을 이렇게 만든 게 뉴미디어예요. 네. 지금 뭐 당내 갈등이라 그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뭐 박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네. 그 의원들이 막 세 나눠가지고 네. 친청대 친뭐석 막 싸우고 그런 그림이 친청 의원들 손에 꼽아요. 네. 이게 하나에 꼽아야 될지 열에 꼽아야 될지 모르겠어. 네. 극소수예요. 네. 근데 밖에서 미디어 세계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조국이라는 또 그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 뭐 2000년대 초반에 후단협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정청래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판 칼럼 쓰고 막 경향신문 찾아보면 다 있어요. 네. 막 말도 못해 파묘하면은 네. 다 피곤해, 다 피곤한데 과거에 근데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또 선택의 어떤 정보를 준다는 것보다는 다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안 지켜봅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당원들만의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그렇죠. 지지율 계속 빠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네. 그 누구를 위해서 좋다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 빼고 뉴미디어가 아예 나를 잡으셔서 과거 얘기 싹 뺀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개 분야의 아젠다들 얘기하라고 후보들한테 토론해라. 와가지고 미래 토론. 그거를 판을 깔아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미디어가.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매불쇼. 영향력이 큰 빅. 동접자 20만 30만 이렇게 가는 미디어에서 네. 지금껏 이 판이 이렇게 흘러온 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요만큼이라도 느낀다면 네. 새로운 판을 여는데 기여를 해야죠. 조회수하고 상관없이. 네. 아, 근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생각을 비현실적이긴 해보게 합니다. 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미디어에서도 정치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먼저 아젠다 세팅을 하고 네. 우린 그걸 보통 분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건 민주당 당권 주자들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든 김민석 전 총리든 송영길 의원이든 네.
본인이 민주당을 맡으면 어떻게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에 어디 있었고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한 것들로 나올걸요? 저희가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네. 증인 참고인이 없어가지고 김민석 전 총리 배추 투자 문제도 제대로 검증을 못 했는데 그 배추밭 투자도 나오고 아마 별의별 거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평택을 시즌 평택을이 2가 되는 이제 거죠. 재현될 수도 평택을 있겠네요. 시즌 2가 되는 거.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넘어가기 전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송영길 대표는 아니 송영길 의원은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나올 거예요. 전략이 전평래 뭘까요? 대표가 출마한다면 아. 아직도. 예.